거칠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런 식으로 책에서는 이거 힘들게 외울 것들이 엄청 많아요. 얘의 경우는 주저면 요거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드릴지구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기는 했지만, 주저면일 때 제거 가공 안함 이렇게 적용하는 거 있는데, W와 X, Y 쌤 Z는 이야기 안 했는데요? Z 정도는 거칠기 Y로 묶어서 가도 크게 문제가 틀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요걸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우는 것보다, 책에 있는 것처럼 얘네들을 일일이 읽어서 외우는 것보다 요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여러분이 더 잘 거칠기 적용할 때 문제가 덜 하겠다 싶어가지고 요런 기준으로 계속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W는 주로 구멍과 면 가공인데, 구멍과 평면 가공인데, 구멍 가공 중에서도 드릴 구멍 또는 카운터보어로 가공하는 자리, 스포 페이싱으로 이렇게 가공하는 자리들은 W 정도가 적당하다. 그런데 이때 W의 드릴 구멍하고는 뭐하고 구별해서 봐야 된다? 거칠기 Y에 있는 평행핀 또는 맞춤핀, 아예 써놓는 게 낫겠다. 맞춤핀, 평행핀 요런 거는 리머로 가공하는 구멍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거칠기 Y. W의 구멍 가공이라는 거는 그냥 요런 가공들 이렇게 구별해서 보는 게 좋겠고, X의 경우는 끼워 맞춤 호형차를 기입하는 자리들일 때 먼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끼워 맞춤 호형차가 기입되는데 대신에 운동이 없어요. 운동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구멍 형상이 이렇게 있고 축 형상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거나, 구멍 안에서 축이 왕복 운동을 하거나 또는 회전 운동을 하거나 마찰 회전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운동이 없는 면일 때고, 거칠기 Y의 경우는 끼워 맞춤이 있지만 마찰 회전 또는 직선 운동이 없는 자리일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거칠기 X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키로 조립되는 축과 보스, 베이스 이런 것이 적용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럴 때는 어떤 방식이 예로 많이 있냐면 학습 자료에서 요거 그림을 띄워 놓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키로 조립되는 축과 보스 요거 같은 경우는 축에 평행키 홈이 뚫려 있고, 그죠? 그리고 풀리 쪽에도 이거 홈이 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축과 보스 관계예요. 요럴 때 요 면들에다가 거칠기 X가 적용되는 자리예요. 자, 끼워 맞춤이 있고 운동이 있는 면이라고 했는데, 이럴 때 쌤, 요 축하고 베어링하고 조립되고 난 후에 베어링의 내륜에 대해서 이거 끼워 맞춤만 발생한 거예요. 실제 축은 회전은 하기는 하죠. 근데 베어링이 내륜이 같이 돌죠. 그러면 뭐로 생각해야 돼요, 사실? 베어링의 내륜하고 축의 면하고는 운동이 없는 상태예요. 축 자체는 돌지만 내륜하고 축은
같이 움직이는 거라서 요 두 관계로만 보면 운동이 아니에요. 그죠? 내륜하고. 그런 면에서 요거는 X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니죠. 왜요? 정밀 규격품의 조립면이기 때문에 여기도 거칠기 Y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요 정도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베이스 부품에 거칠기 표시하는 거를 이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베이스 부품에 거칠기 적용하는 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정면도에서 거칠기 적용할 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보면은 얘에서 거칠기 X를 적용할 자리를 먼저 거칠기 X 적용할 자리를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솔리드웍스에서 이거를 작업한 게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부시 드릴지그에서 베이스 부품 요 면에 대해서 거칠기를 생각하는 중이죠. 요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이죠. 베이스 부품에 요 표시해 놓은 면은 어느 부품이 끼워서 들어오는 면인가요? 브라켓이죠. 2번 브라켓이죠. 2번 브라켓을 끼워서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이 상태에서는 이미 끼워 맞춤이 생긴 면들이라는 거죠. 끼워 맞춤이 있어요. 운동은 없어요. 그죠? 조립된 후에 얘가 상하 왕복 운동하거나 회전 운동하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죠. 대신에 어떤 사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볼트로 체결되는 관계이죠. 볼트로 체결. M5, M5짜리 육각 홈붙이머리 둥근 볼트. 그거 이용해서 렌치 볼트 이용해서 여기 꽂아주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거칠기 X를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은 거칠기 묶음을 일일이 옮겨 놓지 마시고 요렇게 근처에다가 요거를 갖다 놓으시고요. 거칠기 X를 이용해서 갈 때 12시 방향의 것과 6시 방향의 것을 어디에다가 40H7 끼워 맞춤이 적용된 요 자리에다가 요걸 일단 갖다 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시 방향에 있는 얘를 갖다가 이 짝에다가 또 근처점 해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 놓으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거하고 똑같죠? 네. 자, 그런데 요거에서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네.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우측 면도가 정면도가 투상이 너무 가까워요. 요거 무브 해가지고 살짝 요렇게 이동시킬 때 직교 켜놓은 상태에서 옮겨요. 감독관들이 또 실기시험에서 이게 투상도들이 정렬이 반드시 이렇게 서로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무브 시키면은 얘가 틀어지면 안 돼요. 직교를 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하시는 게 맞고요. 얘를 이렇게 이동시킨 이유는 뭐냐? 얘를 이렇게 좀 더 빼가지고 이거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텍스트가 교차되는 문제는 많이 해결됐죠. 이렇게 맞춰놓고 그 다음에 저면도에 여기에 라인을 잘 프린트를 본 사람들은 요거 질문을 많이 했는데 쌤 여기에 이 거칠기를 넣으려고 하는데 프린트에는 이게 선이 있던데요? 가는 실선을 이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면에다가 직접 지시하는 방법도 있으나 면에다가 이렇게 바로 직접 하면은 도형의 내에 거칠기 보호가 들어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칠기 보호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는 게 우리가 선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빼놓고 거칠기 X 3시 방향에 있는 것을 근처점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찍어놨어요. 쌤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쟤도 규칙 중에 이거 있었어요.
거칠기 면을 지시하기 위해서 가는 실선을 인출해가지고 그 면에 대해서 연장해가지고 표시해 놓고 거기에 거칠기 부호 표시할 수 있다라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그 베이스 부품의 여기 요렇게는 거칠기 X가 적용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까운 데 있는 요 구멍을 이야기해 볼게요. 요 구멍에다가는 거칠기 부호를 원통 여기에다가 거칠기 부호를 이렇게 넣는 거는 비추예요. 비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면도에다가 이 집 H7 이렇게 끼워 맞춤 호영차를 같이 선형치수로 기입해 놓고 여기에다가 거칠기 부호를 넣어주는 게 이게 딱 좋다는 거예요. 단. 여기 거칠기 프린트에서 뭐로 해놨나요? Y. 쌤 이거 왜 Y예요? 왜 Y일까요? 왜 Y냐면 이거는 가공하는 제품 요렇게 생긴 거를 이 구멍에다가 수시로 끼워 넣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가공 제품도에서도 보면은 요게 20파이 해놓고 G6으로 이렇게 돼 있던가 그랬죠?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가공 제품에도 이 원통 형상을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끼워 맞춤이 있고 운동이 있는 면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경우예요. 이거는 이 가공 제품이 여기에 이 구멍에 이렇게 끼워지고 난 후에 플랜지 영상까지 이렇게 끼워지고 난 후에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드릴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구멍 뚫기 해서 드릴이 내려와서 구멍 뚫고 그 다음에 가공 제품을 또 빼낼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몇 개 하기 위해서 지그를 만드는 거예요. 10만 개 이상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로 이 가공 제품이 요 구멍 20파이 H7 구멍에 가공 제품 요렇게 생긴 애가 요게 수시로 들락날락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면이 거칠으면 빡빡해져서 잘 안 들어가죠. 거칠기 Y를 해서 매끈매끈하게 해두면 상다듬질로 해놓으면 가공 제품을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할 때 슬렁슬렁 잘 끼웠다 뺐다 하는 게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거칠기 Y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거칠기 부호를 표시할 때 쌤 왜 저걸로 해요? 그냥 뭐 보여드리는 경우라서 요렇게 두 가지 경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얘가 그 오른쪽에 제가 표시한 요게 맞을까요? 아니면 왼쪽에 표시한 얘가 맞을까요? 왼쪽. 왜 그럴까요? 안쪽 가공을 하는 거죠. 안쪽을 이거 가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쪽을. 그렇기 때문에 긴 꼬랑지가 어디로 가야 돼요? 안쪽으로 가야 돼요. 요쪽으로 놓이면은 틀리는데 왜 틀려요? 이 바깥쪽을 다 깎아낸다는 의미로 바뀌어버려요. 자, 그랬을 때 거칠기 부호를 여러분이 갖다 놓으실 때 긴 꼬랑지가 있는 방향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즉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요게 칼날이라고 가정을 하세요. 손잡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긴 꼬랑지 방향을. 여기를 사람이 손으로 잡고서 가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 면이 깎아지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공 부호 가공할 때 그 거칠기 방향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있었죠. 쌤, 요쪽에 40이라는 40H7 할 때는 거칠기 X를 이렇게 잡고 두 군데 잡고 그죠? 요거 구멍 가공할 때는 거칠기를 하나만 잡았는데 얘는 왜 하나만 잡았나요? 원으로 뺑 돌아가면서 가공하는 거죠. 얘는 이 면하고 별개죠.
그래서 거칠기 부호가 이거는 두 개가 별개로 들어가고 이거는 구멍 가공이기 때문에 하나로 거칠기 부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구멍 형상을 했으니까 정면도 기준으로 또 보면 요렇게 가공되는 거를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자리는 또 뭐가 들어가는 자리인가요? 여기 자리는 뭐가 또 들어가는 자리인가요? 그 26 위치수 호형차 플러스 0.02 아래치수 호형차 0인 자리,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자리일까? 그렇죠. 가공 제품이 역시 들어가는 이 홈이죠. 요렇게 생긴 애가 여기 이 면에 딱 닿으면서 수시로 닿으면서 들락날락할 때 이렇게 걸리는 자리죠.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끼워 맞춤이 있는 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역시 끼워 맞춤이 있고 운동이 있다라고 확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거칠기 표시된 게 여러분 프린트에 보면은 요거 그냥 카피해서 할게요. 자, 요것이 요쪽에 하나 들어갔고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요쪽으로 하나 들어갔고 요거 둘 다 거칠기 Y로 돼 있어요. 그죠? 요렇게가 Y로 돼 있고 하나 더 있죠. 여기 지시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어딜까요? 정면도가 아니고 저면도를 보세요. 저면도를 보면은 요 짝에 9시 방향에 있는 거칠기 부호를 여기다 딱 찍어 놨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 Y가 의미하는 요 면이 의미하는 거는 정면도에서 요 면인 거예요. 그리고 요래 Y 적용한 거예요. 아, 쌤, R8은요. 이게 탄젠트 모서리잖아요. 그죠? 탄젠트 모서리잖아요. 이런 면에서 쌤, 여기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가공 제품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공 제품의 요 면하고 이렇게 닿는 자리라서 요거는 이해가 되는데 얘는 굳이 적용해야 되는 면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한 번에 작업자가 가공할 때 요거 따로 가공하면은 오히려 따로 가공하게 해달라고 하면 비용이 더 들어요. 탄젠트 모서리이기 때문에 한 방에 같은 거칠기를 적용해 달라 하는 게 작업자들도 이해하기 편하고 실수할 여지도 없겠죠. 그래서 여기만 Y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저면도에 이 면에 해당하는 거를 Y를 마저 적용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질문도 하나 생길 수 있죠. 쌤, 그러면은 플랜지 형상, 가공 제품의 플랜지 형상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삽입이 될 텐데 요 면에는 거칠기를 적용을 안 하나요? 이건 W로 놔둬도 된단 말이에요. 요거 정도는 W로 놔둬도 돼요. 그죠? 그런 면에서 요거는 괜찮고 여기는 상관없죠. 가공 제품이 이 위에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상태지 가공 제품하고 요 면이 어떤 끼워 맞춤이나 그런 건 아예 신경 안 써진 면이죠. W인 거예요. 가공 원적 남아도 상관없어요. 여기도 가공 원적 남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걸쳐 있어서 그냥 닿기만 하는 면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 안 해놨네. 자,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치수를 잡아놨는데 좀 전에 요 면에다가는 지시 안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생략이 돼서 W라고 이야기한 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거칠기 왜 따로 이거 X로 주는 거예요?
요렇게 여러분의 질문이 가능하죠. 자, 요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뭡니까? 도면 검토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학습 모듈 도면 검토에서 보시면 가공 방법을 정하는 것이 거의 뒤에 나옵니다. 가공 방법, 작업 방법 결정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용접기 설명이 있고요. 소성 가공하기 위해서 절곡하는 거 나오고요. 절삭 가공하기 위해서 선반 그림이 있고 밀링 머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삭 가공하는 그림이 있고 또 이렇게 열 처리하는 이야기들도 좀 있고 그래요. 네, 아쉬운 거는 여기에 기분 나쁘게도 뭐가 없냐면 보링 머신에 대한 사진이 없어요. 보링 머신에 대한 사진이 좀 없어서 잠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이 지그라는 장치는 웍스하면 잠깐 띄워놓고 지그라는 장치는 그냥 얘가 놓여서 쓰는 건 아니죠. 허공에 이렇게 놔두고 쓰는 거 아니죠. 이 장치를 어딘가에다가 걸쳐 놓고 써야 되죠. 그죠? 걸쳐 놓고 쓴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기계에다가 얹어 놓을까? 보링이라는 머신에다가 올려놓고 쓴다 이거예요. 요거는 선반이죠.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 잠깐요. 자, 이게 드릴 작업 종류 그림이긴 한데 이렇게 구멍 뚫는 가공이 여러 가지죠. 이거는 드릴로 그냥 거친 구멍을 뚫는 거죠. 요거는 W 거칠기인 셈이죠. 거친 다듬질. 리머 가공의 경우는 드릴로 구멍을 미리 뚫어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뚫린 구멍을 한 번 더 반들반들하게 다듬어 주는 거예요. 리머로 이렇게 뚫은 구멍들에 들어가는 핀이 평행핀이나 맞춤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할 때는 거칠기 Y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링 같은 경우는 뭡니까? 드릴 구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구멍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볼트, 육각 콘부치, 둥근머리 볼트를 이렇게 매립해서 꽂는 구멍 만들 때 카운터 보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카운터 보링이 밑에 있었네. 카운터 싱킹 같은 경우는 접시머리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카운터 싱킹. 스포 페이싱은 뭐예요? 주저부면이 거칠게 이렇게 있을 때 가공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이게 공구를 갖다가 사람이 손으로 잡고서 이렇게 뚫겠어요? 요것도 기계를 쓴다는 이야기죠. 기계를 쓰는데 거기에 쓰는 기계가 보링 머신이라는 거예요. 아이, 환장하겠네. 여기 밀링이고. 보링이네요. 에이, 그림이 요거만 나와요. 아이, 짱나. 자, 그림이 워낙 자료가 저도 여기저기 있어갖고. 자, 요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회사에 제가 아무 커미션 받은 거 없습니다. 이게 보링 머신이죠. 드릴링을 하는 거고, plus countersink, plus tapping, the all-in-one world's most popular magnetic core drilling machine from BDS Maschinen. B plus category E84. 요게 보링이라는 거예요. 요런 기계 자체를 보링이라고 해요. 그럴 때 여기 핸들이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세 개 나와 있죠. 요럴 때 사람이 손잡이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밑으로 당겨 내리면 이 구조물이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영상에서 구멍 뚫는 거. 5 magnetic drilling plus tapping machine from the Profi Plus category. Full perform.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지그 장치를 우리는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지그를 이렇게 놓고 쓰는 셈이에요. 놓고 쓰는 셈이에요. 그럴 때 얘는 이 테이블이 있는 거죠. 보링 머신에 테이블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얘를 얹어 놓고 쓰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얹어 놓고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얘를 고정하기 위해서 요렇게 장공으로 뚫려 있는 4군데 구멍이 있죠. 여기에다가 볼트를 낑겨 넣어 가지고 여기에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장치의 이 지그의 이 바닥면은 끼워 맞춤으로 이야기할 때 보링 머신의 테이블 윗면하고 이 베이스 부품의 바닥면이 끼워 맞춤이 있으면서 운동이 없는 면이 돼버리는 거예요. 볼트로 체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칠기 X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사람들이 헷갈려 하긴 하던데 이런 면에서 얘는 뭐로 가야 된다? 거칠기 X가 맞는 것이지 거칠기 W는 틀린 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런 면에다가 하나 더 보충을 하자면 여러분 과제도면 잘 보시면 베이스 부품 바닥에다가 무슨 표시를 해놨어요? 데이텀 A라고 표시해놨죠. 요거는 이 머신을 설계한 사람이 이미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 달라라고 해놨어요. 데이텀 기준으로 이미 삼아 달라고 이미 지시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W 거칠기 적용한다? 아유,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는 거칠기 X를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칠기 적용하는 거는 더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 볼 때, 요거에서 보기 힘드시면, 요렇게 그 과제도면을 열어놓고, 내가 적용한 거칠기, 여기 적용했고, 그죠? 그리고 여기도 거칠기 적용했죠? 그리고 어디 적용했나? 여기 요렇게 거칠기 적용했죠? 그죠? 쌤, 그러면은 다른 면은 거칠기 적용 안 하는 겁니까? 나머지 면은 거칠기 적용 안 하는 겁니까? 그래요. W가 되는 거예요. 왜 W가 된다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거 왜 이렇게 놔뒀지? 이게 왜 이렇게 있죠? 아이 참. 자, 요렇게 괄호 바깥에다가 W를 이렇게 놔둔 경우에요. 지금 여러분 받으신 프린트는 이 괄호 바깥에 W 있나요? 네. 품번 바로 옆에,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맞아요. 아유, 깜짝이야. 자,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품번 옆에다가 요렇게 그 잡아주는 요거는 마지막에 대표 거칠기 정리하는 거예요. 부품 더해서 거칠기 적용을 다 했죠. 그러면은 마무리 단계로 품번하고 대표 거칠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괄호 부호 바깥에 있는 거는 뭐다? 도면에서 생략했다. 생략은 했지만 실제 가공은 하는 자리예요. 가공은 하는 면이에요. 도면에서 생략만 한 거예요. 그리고 도면에서 사용한 거는 이렇게 괄호 안에 묶어가지고 도면에서 사용한 거는 괄호 안에 묶어가지고 표시를 해서 나는 요것만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생략하는 거를 괄호 바깥에 넣을 수도 있고
표시하는 거를 안쪽으로, 괄호 안쪽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요렇게 많이 씁니다. 현재는 요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이 도면 양식 만드느라고 도면 양식 상단에다가 대표 거치기 요거 잡아놓은 거 있죠? 요거를 카피해서 가져갈게요. 카피해가지고 부품도 좌측 상단에 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부품도 좌측 상단에 놔야지 이거를 보기 좋게 하려고 자리 좀 덜 잡게 하려고 얘를 이렇게 저면도하고 정면도 사이에 이렇게 놔두면 공간 덜 잡겠지. 이렇게 놔두는 거 안 돼요. 언제나 부품도 기준으로 부품도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정면이라는 투상도하고 우측면도라는 투상도하고 저면도 또는 평면도가 있겠지만 현재는 이렇게 세 개의 투상도가 있죠. 요 세 개가 모여가지고 베이스라는 부품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애가 되죠. 그래서 요 세 개만 가지고 우리는 부품도를 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이고 부품도의 좌측 상단에 놓는다는 이야기 여기에 놓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자리를 덜 차지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얘를 해놓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부품도의 좌측 상단에 대표 거칠기와 품번이 놓여야 돼요. 자, 이렇게 요거를 카피해서 갖다 놓고 정리하는 걸 보여드리자면 얘를 바로 지우지 마시고 이렇게 선을 하나 찌끄려 놔요. 요거 찌끄려 놔요. 그래 놓고 요거 지웁니다. 그래 놓고 요 세 개의 거칠기 부호를 그대로 요 끝점 잡아서 무브 시켰어요. 한 칸 싹 옮겨지나요? 그러고서 이제 괄호 부호 요거 잡았던 거 쉼표와 괄호 닫기 전까지만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지워주면 되죠. 그러면 괄호 부호 딱 맞죠? 그죠? 그러고 요 선은 이제 다 썼으니까 꺼져. 됐나요? 요렇게 해서 우리는 거칠기 부호를 잡아놨는데 아, 쌤, 요거 해다 보니까 아, 이게 프린트하고 좀 달라가지고 요게 좀 불편한데 이게 자꾸 눈에 거슬리네요. 요 문자를 클릭해서 요 아래쪽으로 좀 당기면 더 좋겠다. 요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 정도로 가면은 요거는 보는데 도면을 읽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요렇게 놓으면 프린트하고 이 부분 단면 해놓은 방향이 달라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죠. 자, 요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그 거칠기를 다 넣고 난 다음에는 거칠기, 치수 거칠기 요거 묶음들을 카피해서 갖다 놓은 거 제발 지워주세요. 요거 남겨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검도할 때 보면은 요 치수 거칠기를 카피해서 부품도 근처에 갖다 놓고 많이 쓰시다가 다 했다 그래 놓고 시간 없으니까 이거 뭐 안 지우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있으면 이거 감점이에요. 이런 거. 도면 정리 안 됐다고 해가지고 감점이에요. 아시겠어요? 요거 남아있으신 분들 바로 지워주세요. 네, 요렇게 지워 놓으시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거칠기에 대한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아, 근데 이거 안 해놨네. 뭘 안 해놨냐? 요거 하나 안 해놨네요, 제가. 자, 검도를 계속 해놓으셔야 돼요. 검도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뭐를 제가 빼먹었다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요거를 빼먹었어요. 자, 여기에 두 군데에 C5였나요? 아, 네 군데. C5는 맞죠? C5고
얘가 4군데라는 거였죠. 자, 요게 무슨 뜻이었어요? 못따기 한 여기 자리들이 4군데였다라는 뜻이죠. 그죠? 요거 45도 못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고. 자, 요런 식으로 여기 일단 마무리는 했는데 치수에서 제가 요거 저랑 다르게 표시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요거 이야기도 조금 더 할게요. 요 자리는 뭡니까? 나사의 위치죠. 앞나사의 위치죠. 앞나사의 위치인데 이거 브라켓에 나중에 치수 넣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브라켓에 중심선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찍을게요. 요것도 밑에서부터 8이죠. 그죠? 요렇게 나중에 치수를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방향에서 이렇게 치수 넣은 거는 안 좋아요. 서로 대조해서 볼 수 있게 부품도별로 대조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8로 치수를 이쪽으로만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거칠기 적용한 거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